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식이 나왔는지 지금 유도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확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이란 무엇이냐? 자, 확산이란 현상은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게 식당에서 우리가 문 앞에 서 있어도 지금 대기하려고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문 앞에 서 있어도 음식 냄새가 문 앞까지 오죠. 그걸 우리가 확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데, 자, 바로 뭐냐? 어떤 한 특정 기체가 다른 기체나 액체 사이로 이렇게 어떤 한 물질이 다른 물질 사이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 이걸 확산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기체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를 코크를 두고 이와 같이 분리해 두었습니다. 이 코크를 열게 되면 시간이 지난 후에 B라는 기체는 A 쪽으로, A라는 기체는 B 쪽으로 이동해서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 이와 같이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가 스스로 혼자서 고르게 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확산. 자,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의 대표적인 예 얘기하면 바로 확산 또는 하나가 증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확산 현상이 있고요. 반면에 확산 말고 또 뭐가 있냐? 분출이라는 게 있어요. 비슷한 게. 분출이란 건 바로 뭐냐? 이겁니다. 이거. 기체를 넣어놓고 구멍을 막아놨다가 여기는 아무 물질이 없어요. 매질이 없어. 여기서는 한 다른 특정 매질로 퍼져나가는데 매질이 없어요. 그냥 진공 상태로 퍼져나가는, 빈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바로 분출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확산과 분출 구분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자, 확산이라는 것은 한 기체가 다른 기체 쪽으로 분자운동을 해가지고 퍼져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확산이라는 현상은 바로 기체의 운동에너지와 연관이 있겠죠. 즉 2분의 1 mv 제곱, 즉 운동에너지,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확산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자, 그러면 확산이 잘 일어나려면 즉 이 기체의 속도가 빨라서 운동에너지가 커야 돼요. 근데 그 운동에너지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운동에너지는 온도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산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온도가 높으면 운동에너지가 커서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확산이 잘 일어나겠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온도가 변화가 없다면 다음과 같이 가벼운 기체와 무거운 기체가 있을 때 어떤 녀석이 확산이 잘 일어날까요? 자, 마찬가지로 그럼 어느 녀석이 속도가 빠른지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온도가 일정하니까 운동에너지는 일정합니다. 그때 얘가 일정한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작아져야 되겠죠? 즉 이 입자, 기체 입자의 분자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얘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확산 속도는 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다음 쪽 뒤쪽에서 그레이머 법칙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확산이 잘 되려면 온도가 높을수록, 두 번째, 기체 분자량, 즉 무게가 가벼울수록 확산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얘가 확산이란 것은 다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퍼져나가는데 여기가 기체일 때하고 액체일 때, 액체가 더 조밀하기 때문에 액체에서는 더 확산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매질의 상태는 기체가 가장 잘 되고요. 두 번째 액체, 세 번째 고체 순으로 확산이 잘 됩니다. 자, 세 번째 물질의 상태는 선생님이 물질의 상태를 지금 매질의 종류로 잘못 얘기했네요. 자, 물질의 상태는 분자가 상호작용이 가장 적어서 잘 일어나는 기체가 가장 확산 속도가 빠르고요. 고체가 가장 느리겠습니다. 반면에 매질의 종류는 공간이 비어 있으면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훨씬 더 확산이 잘 되겠죠. 그래서 매질의 종류는 진공일 때 제일 잘 되고, 그 다음에 기체 상태, 그
그 다음에 액체 순서대로 이와 같이 확산을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자에 기체들을 집어넣고 온도에 따라서 걔네들의 평균 속도가 어떤지 다음과 같이 속도 분포를 쭉 해놓고 그때 분자수의 비율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200켈빈의 온도일 때 다음과 같이 분자수의 비율이 여기가 가장 이 1000m/s보다 약간 더 높은 그때 분자들이 비율이 제일 높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좌우로 종쪽 분포를 가지면서 속도가 늦어지는 게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다음과 같이 빨라지는 것도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이와 같은 종쪽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얘네들의 온도를 점점점 높여보게 되면 200에서 600으로 1000으로 점점 높여보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점점점 높이가 낮아지면서 옆으로 퍼지더란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대부분의 200켈빈에서는 1000 정도의 속도를 갖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600으로 높아졌더니 분자들이 가장 빈도가 높은 건 한 2000 가까이 되고 2000보다 넘는 분자 운동 속도를 평균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엄청 많다는 뜻이죠. 얘네는 2000 넘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속도 분포가 더 훨씬 폭이 다양해진다는 것이죠. 온도가 더 높아지면 다음과 같이 더 다양해집니다. 높이는 낮아지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운동 에너지는 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평균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가 가장 평균에 가까워지는데 이쪽 부분이 평균 즉 평균이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이와 같은 관계를 볼 수 있더라 라는 것이죠. 이때는 지금 분자량이 일정할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분자량을 전부 다 달리했어요. 이거는 뭘 일정하게 했냐면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한 다음에 분자의 종류를 달리해서 분자량을 달리했을 때 속력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 mv 제곱이죠. 자, 이 속력 분포는 자,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얘네들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즉 분자량이 달라지면 얘네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속력 분포는 점점 평균 속력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자량이 제일 큰 게 산소가 평균 속력이 0이고요. 산소의 분자량이 가장 작은데 걔의 평균 속력이 0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분자량과 평균 속력이 다음과 같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레이엄의 속도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레이엄의 속도 법칙은 이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통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고 A라는 기체는 이쪽으로, B라는 기체는 이쪽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에서 온도는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B가 가지는 운동에너지 EK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B의 입자의 질량 곱하기 얘의 속도 V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EK는 2분의 1 A 입자의 질량 곱하기 V의 제곱 X가 아니고 V의 제곱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 KT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3 KT 온도가 일정하므로 얘와 얘의 운동 에너지는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입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량이 m인 얘가 NA게 있으니까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니까 그걸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NA 곱하기 MP V 제곱은 2분의 3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KT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입자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입자 질량이므로 이거는 B 분자에 대한 분자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2분의 3 이것은
바로 이상기체 상수 t가 될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써보면 A라는 입자도 다음과 같이 B의 속력, A의 속력 이렇게 구분 짓겠습니다. A의 속력. 잘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2분의 3 RT 이렇게 될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걸 이항시키면 얘하고 얘를 이항시켜서 다시 정리해주면 VB의 제곱은 자, 이거 약분되고요. 3RT 그 다음에 분자량으로 나눠주고요. BA는 A의 제곱은 MA 3RT 온도는 같으니까 같았습니다. 자, 이것을 B로 이걸 루트를 베껴주면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속력과 B의 속력의 B를 써보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루트 씌워지고 A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 즉 속도의 다음과 같이 제곱근의 역수와 B가 나타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자량은 앞에서 우리가 PV는 nRT 하면서 우리가 분자량은 자,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지금 밀도와 분자량이 비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A분의 DB로. 자, 바로, 이게 바로 그레이엄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 지금, 42쪽에 나와 있는 그레이엄의 법칙을 지금 유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체분자 운동론과 기체의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일의 법칙에 대해 살펴보죠. 보일의 법칙은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이었죠. 즉, 자, 부피를 기체에 압력을 가해서 이와 같이 큰 압력으로 부피를 줄이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것을 기체분자 운동론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때 온도와 몰수는 일정하게 돼야 되겠죠. 여기에서와 여기에서 온도와 몰수는 일정합니다. 자, 그때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가와 나를 비교해보면 나가 줄어들어서 잘못됐습니다. 나가 더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때 공간이 좁아져서 충돌수가 바로 나가 가보다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온도가 일정하므로 가와 나의 운동에너지, 입자의 운동에너지는 운동속도 또는 운동에너지 이것은 가와 나가 같습니다. 자, 횟수가 근데 나가 더 많기 때문에 이때 압력이 나가 가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일의 법칙을 우리가 기체 분자의 운동 과정을 가지고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샤를의 법칙은 바로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현재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기체 수를 가지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도 P로 일정합니다. 즉, 몰수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온도를 373에서 473으로 100켈빈 정도 올렸습니다. 올리기 전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과 지금 안쪽에서 가해지는 압력은 지금 현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똑같겠죠. 자, 이때 온도를 높이게 되면 이 기체 분자 운동들이 온도가 높아지므로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되고 그 말은 바로 뭔 말이냐?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기체 분자들이 속력이 빨라지니까 충돌이 많아지겠죠. 또 운동 에너지 속도도 크기 때문에 그때 충돌할 때 충돌하는 세기도 더 클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충돌하고 세기도 세기 때문에 안쪽의 압력이 바깥쪽에는 일정한 압력이기 때문에 안쪽의 압력이 다음과 같이 더 세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압력이 더 세니까 얘가 이렇게 위쪽으로 밀려갈 테고 언제까지? 이 공간이 충분히 커져 가지고 얘의 속도로
밖에 얘 안에서 가해지는 압력과 밖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 부피는 쭉 위쪽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몰수와 압력은 현재 일정하고요. 그리고 온도는 가와 나가 비교했을 때 온도는 나가 가보다 더 높은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충돌 세기가 운동 에너지가 나가 더 크기 때문에 충돌 세기가 나가 가보다 더 크게 되고요. 운동 속도도 나가 가보다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부피는 나가 가보다 더 커지게 되고, 운동 에너지도 나가 가보다 더 큰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 아보가드로 법칙, 입자수와 부피와의 관계를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살펴보면 처음에 입자수가 이만큼일 때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은 일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와 안에 내부의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이 피스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더 많은 수의 입자들을 집어넣어줬습니다. 추가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온도가 일정하겠죠. 온도가 일정하고 외부 압력이 일정합니다. 입자수를 더 넣어주게 되면 충돌수가 더 늘어날 테고, 그에 따라서 안에서 충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정한 외부보다 내부가 압력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가요? 안에서도 미는 힘이 크니까 얘가 위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이동하겠고, 공간이 커지면서 충돌수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서 압력도 작아질 테고, 결국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피스톤이 멈춰서 정지될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비교해보면 온도와 외부 압력은 일정합니다. 그리고 운동 속도도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EK, 운동 에너지, 운동 속도도 일정하겠죠. 즉, 가와 나가 같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분자수는 지금 나가 훨씬 더 많죠. 그에 따라서 부피가 나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세 가지 법칙을 우리가 기체 분당 운동론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잘 따르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또한 기체 분자 운동론을 잘 만족하죠. 운동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실제기체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즉 인력과 반발력, 상호작용이 0이 아니더라. 그 다음에 이 기체 자체의 부피도 0이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상기체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헬륨에서부터 다양한 6가지의 분자식을 다음과 같이 적어놨습니다. 자, 분자량은 전부 다 이렇게 다르고요. 보니까 끓는 점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끓는 점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바로 분자 간의 상호작용, 이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그랬죠? 즉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전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몰 부피, 1몰당 이 기체의 부피의 몰수를 따져보면 질소 같은 경우는 0도씨에서 22.4리터의 부피를 잘 갖지만 나머지들은 22.4가 잘 안 지켜진다는 것이죠. 자, 실제 기체가 다음과 같이 이상기체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래서 그 차이를 비교해보면요. 비교해보면 이상기체는 분자 크기, 부피가 제로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체는 종류에 따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죠. 분자의 질량은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분자의 질량은 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체 분자의 질량은 있고 부피만 없다고 그랬어요. 둘 다 있습니다. 자, 0켈빈에서의 부피,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한 PV는 nRT죠.
그래서 t가 0이 되면 이상기체 부피도 0이 됩니다. 0이 돼요. 하지만 실제 기체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액체나 고체로 변해버리죠. 상태 변화해버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체에 관한 법칙, 이상기체 법칙은 완전히 잘 들어맞지만 실제 기체는 고온, 저압에서만 잘 일치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을 비교해보면 이상기체의 경우는 상호작용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없어요. 실제 기체는 하지만 있습니다. 자, 이 이상성이 실제 기체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우리가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RT분의 PV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압축인자라고 합니다. 압축인자. 즉 1몰을 기체를 가지고 우리가 RT분의 PV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기체의 경우 PV는 nRT고 이게 1몰의 경우 이거 이항시키니까 결국 이 값이 얼마에 수렴해야 돼요? 1이어야 돼요. 즉 이 값이 1인 압력에 상관없이 이상기체의 경우는 얘가 이와 같이 1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실제 기체 CO2, H2, N2 보면 실제 기체는 어떤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체를 온도를 일정하게 해놓고 압력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CO2는 이렇게 들쭉날쭉하고요. H2는 이와 같이 이렇게, N2는 이와 같이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하는 부분은 바로 압력이 0에 수렴하는, 즉 매우 압력이 작은 저압 상태에서는 1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자, 온도를 여기에서는 지금 뭘 변화시켰냐면 분자량을 변화시킨 거예요. 물질의 질량을 다른 종류로 바꿔본 겁니다. 여기에서는 같은 기체로 동일한 기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온도를 달리 해봤더니 압력을 높일 때 각각의 온도에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즉, 자,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네가 이렇게 전부 다 점점 눕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더라. 즉,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되려면 압력이 낮아야 되고 온도는 높을수록 좋더라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 압력을 낮춘다는 얘기는 P와 V와의 관계에서 압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면서 기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에 비해서 기체 자체가 가지는 부피가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이상기체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력을 높이게 되면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시체 기체가 가지는 부피가 이 공간에 비해서 커지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상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를 높이게 되면 샤를레 법칙에 의하면 부피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또한 이상기체는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매끄럽게 그려져야 됩니다. 반비례 그래프가요. 하지만 실제 그래프에서는 실제 그 기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면 어떤 특정 압력에서 얘네들이 갑자기 부피가 쑥 줄어버려요. 왜냐하면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피가 갑자기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나 버리고 그 이후로는 부피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액체에서는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는 차이를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체 분자 운동론과 그 다음에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보시고 의문나는 점은 수업 시간에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칩니다.